안녕하세요. 마침내 먹고 사랑에 빠지다 마법사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스토킹에 대해서요. 2023년 7월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삭제가 됩니다. 바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가 돼요. 예전에는 피해자랑 합의를 하면은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였어요, 스토킹은. 그런데 이제는 피해자랑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아요. 그만큼 중한 범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영장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자, 스토킹 범죄는 어떻게 성립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볼까요? 자, 먼저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거나 기다리고 지켜보거나 전화 등으로 연락을 하거나 인터넷 등에 개인정보를 게시하거나 상대방인 것처럼 사칭하는 이런 방법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해요. 이제 스토킹 처벌법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상대방의 의사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불안감과 공포심, 이거는 이제 주관설이 아니라 객관설에 의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그 사람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봤을 때 불안감이 느껴질 정도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당한 이유, 이거는 다양하겠죠. 당사자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지속적, 반복적, 이게 과연 어느 정도나 되어야 하냐, 이건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법원이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아직 법원에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럴수록 이제 의견서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작성되었고 제출되었는지, 이런 게 중요하겠죠. 2024년 1월에 스토킹에 관해서 대법원 양형 기준이라는 게 나왔어요. 일반 스토킹은 최대 징역 3년, 흉기 휴대 스토킹은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고, 특히 흉기 휴대 스토킹은 벌금형을 자제할 것이라고 이제 권고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이제 재판을 받기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흉기 휴대가 반드시 아니라고 하더라도 스토킹은 이제 기본적으로 영장 신청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자면 증거인멸, 도망의 염려, 주거불명, 이 세 가지인데요. 이거를 조리 있게 잘 풀어나가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비록 개별 요건은 아니지만 재범의 우려가 없다거나 내지는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 이런 점들도 이제 조금 인정될 수 있게 주장을 해야겠죠. 이제 영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서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의견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이제 그러려면 변호사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걸 불송치, 불기소,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첫째로 합의가 중요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 그리고 사생활과 주거의 안전을 해야 하는 그런 범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를 해도 죄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처벌 가능성이 낮아지죠. 그리고 둘째로는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사정을 만들어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제 술만 먹으면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내가 술을 먹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겠다, 이런 사정을 만들어놔야겠죠. 예를 들자면 이제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런 거 수료증을 준비해가지고 증거로 제출한다거나 이런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그 행위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놔야 합니다. 법 조문에도 써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정당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은 물건을 돌려받아야 돼. 아니면은 사기를 당했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얘기는 이미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행위 자체를 없었던 사실이다, 이렇게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리적인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스토리를 잘 써내려 가야죠.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사건을 분해를 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재조립하는 것, 이것이 변호사가 할 일이거든요. 이제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 반복적, 내지는 불안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스토킹 범죄의 성립, 그리고 수사, 그리고 이제 무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많이 느끼는 것은 유튜브로 양질의 정보를 단시간에 제공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며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